구체적으로 한국이 여러 투자 분야 안에서 성공한 게 많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어저께 송작가 TV가 너무 이제 자세하게 얘기를 해준 거고, 그 이후에 있을 이 관련한 그 원자력 협정 발표 이후에 있을 엄청난 파급 효과에 대해서 외신들이 놀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역 협상보다 갑자기 핵 추진 잠수함 승인에 대한 배경과 이게 어떠한 여파를 끼칠 것인지에 대한 거를 더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거지. 외국 입장에서는. AP통신은 최우방인 영국에도 주지 않던 기술, 미군이 보유한 가장 민감하고 철저히 보호되어 온 기술, 미국은 이 기술을 극비로 유지하고 있는데 이걸 한국에게 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사실 동맹국인 영국, 호주와 오커스 협정에도 미국이 직접 기술을 이전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미국이 만들어서 하겠다고 했어, 그냥. 그렇죠. 운영할 그러니까 수 있게만 해준다고, 판다고. 미국하고 영국이 호주의 핵 잠수함 건조를 지원한다라는 문제는 겁니다. 미국이 스스로 만들 능력이 없어갖고 이게 안 지켜지고 있는 거야. 기술 이전 논의나 이런 것 때문에 미국의 핵 잠수함을 외국에서 만든다라고 하는 거를 철저하게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국무부나 미국 안에 있는 국방성 같은 데서. 그래서 이번에 그러면 한국한테 이걸 왜 허락해 줬겠느냐. 사실 시진핑과의 정상회담의 직전에 이 발표가 나온 거잖아요. 중국은 이미 뭐 핵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고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에 핵 잠수함 건조에 돌입을 했다라고 본인들이 밝혔죠. 그래서 중국과 북한의 대응을 염두에 둔 결정이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얘기한 게 명분이 됐어요. 명분이 먹힌 거죠. 맞아요. 예, 근데 이게 맞아요. 더 충격적인 거는요. 어제 오후에 있었던 국방부 국감에서 있었어요. 국감 의원들이 물어봤어요. 자, 한미 원자력 협정 이거 관련해서 이거 그 핵잠수함 관련해갖고 대통령 발표가 나왔는데 실무적인 차원에서 준비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저희는요 2035년도까지 4척을 30년대 중반 이후. 2035년까지 4척을 실전 배치하겠습니다. 근데 규모가 우리가 지금 3,500톤이잖아. 양식 5,000톤급 이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흔히 하는 패턴이 있잖아. 사거리 풀어주면 일주일 만에 시험 발사.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무래도 한국이 가지고 있는 이미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이제 엔진만 시동 켜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우리끼리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 비슷한 게 일종의 음모론이 이 호주를 통해서 뭔가 호주가 카나다 총리를 통해서 뭔가 확인이 됐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면 마크 칸이 캐나다 총리가 우리 이번에 이제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캐나다 잠수함 60조 규모의 사업에 대해서 독일하고 한국이 지금 경쟁을 하고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미 뭐 독일 조선소는 돌아갔어요. 그래서 칸이 총리가 이번에 와가지고 봤다는 거야. 근데 심지어 조선소를 본 게 아니라 우리 잠수함. 장영실함 장영실 암을 데리고 갔어요. 들어갔어요. 네. 근데 그 안에서 뭔가를 본 거야? 뭔가 정말 국가 기밀이 유출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번에 장영실함 공개를 했잖아요. 공개를 했는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설계상에 3가지의 이상한 점이 있어요. 첫째, 페인트가 우둘투둘해요. 페인트 칠을 잘못했네. 페인트를 안 칠했다는 얘기. 페인트를 왜 안 칠했대? 앞으로 그걸 페인트를 칠하는 게 아니라 국가 기밀인데. 잠깐 국가 기밀인데 네. 얘기해도 돼, 막 이렇게? 내가 얘기하는 순간 기밀이 아닌 거지. 거기에 앞으로 메타 시트를 붙여가지고. 시트. 그러니까 그동안 뭐 잠수함이나 소나에 이렇게 흡수돼가지고 그걸 피하는 이런 게 아니라 메타 시트를 붙여가지고 오는 잠수함의 신호들을 완벽하게 변조해낼 수 있는 기술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일단 힌트를 하나 줬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거는 이제 3번째하고 마찬가지 힌트이긴 한데 이번 잠수함 설계를 쭉 보면서 우리가 스텔스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스텔스는 이제 전파를 통해 갖고 레이더를 하는 거잖아. 그렇죠. 바다에서는 이게 잘 안 안 되죠. 되고 음파를 한단 말이야. 음파로. 음파가 튕겨 나오는 걸 이제 그동안은 흡수하기만 했는데 네. 우리는 흡수해 갖고 네. 우리가 원하는 모양대로 변조해서 보내. 이거는 SF에서도 그렇지. 구현을 못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야. 상대방의 그 자국 잠수함으로 위장하거나 고래로 위장을 하거나 또는 약간 투명망토 같은 그렇지 거다. 바위로 위장하거나 요런 게 가능하다는 거야. 그거는 우리가 이미 따로 메타 기술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힌트를 줬다는 거고 너무나 결정적인 힌트를 준 게 하나 있대요. 우리 그 장영실 잠수함에 들어가면 잠수함 사이즈에 비해서 수직 발사관 너무 커. 발사관이. 네. 수직 발사관을 10개를 집어넣잖아. 네. 뭐 이렇게 많이 들어갔어요? 라고 할 만큼 이게 너무 크다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잠수함에는 말이죠. 특이하게 이제 우리 리튬이온 전지를 쓰잖아요. 리튬이온 전지가 두 군데로 나눠져 있다는 거야.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거. 우리 디젤 잠수함이잖아. 네. 디젤 잠수함 옆에 정체를 알 수 없는 공간이 있다는 거. 설계상으로. 그러니까 그 엔진 옆에? 그렇지. 그 잠수함 디젤 엔진 옆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빈 공간이 캐비넷 형태로 있다는 거야. 몸을 담아놓는 캐비넷인가? 그래서 하는 얘기가 이게 디젤을 보조로 쓰고 나중에 이거 개조를 하면 그 자리에다 핵엔진을 넣으려고 한 게 아니야? 라고 하는 일부겠죠. 하이브리드. 음모론자들의 의심을 사고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왜 그러면 빨리 만들어버리지 그걸 갖다가 10년 동안 나눠서 하나요? 맘만 먹으면 1년에 몇 척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한 척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3조 원이고 그리고 부대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설비들이나 추가 이런 것들을 포함하면 약 6조 원 가량이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 국방 예산이 60조 원인데 그거를 잠수함 4척 만드는데 다 쏟아넣을 수 없으니까 네. 10년을 끊어가지고 만들기 위해서 10년이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긴급하게 이걸 갖다가 확보하려고 하면 1년 안에도 4척 만든다는 거야. 그럼 왜 4척이냐?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3면이 바다잖아. 각 바다마다 하나씩 깔고 하나는 예비로 정비나 교대를 위해서 깔아놓기 위한 게 4척이라는 거야. 그럼 4척에 60억 이상을 들여가지고 60조 원 이상을 들여갖고 이거를 할 이유가 있나요? 라고 질문을 던지는 바보들이 있는데 이 잠수함 하나가 바다에 들어가갖고 떠 있으면 사실상 그쪽 면 전체에 그러니까 서해 바다면 저쪽에 그 황해도 옆에서부터 제주도 남부에 있는 데까지 다 풀커버가 된다는 거예요. 중간에 그냥 걔가 떠 있으면은 다 커버가 되는 거야. 정보, 그다음에 뭐 탐색, 공격 이 모든 것들에 있어 그게 다 가능하다는 거죠. 그걸 3면을 깔아놓으면 사실상 우리나라 바다를 경계하는 데 있어서 눈에 띄는 구축함이나 구축함이나 항공모함에 이런 걸 만들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야. 야, 뭐하러 금방 처맞기 좋게 바다 위에 떠 있는 걸 왜 돌리고 그래. 만들어? 그거 필요할 때 꺼내서 놔두고 그냥 얘만 띄워놓고 있으면 돼. 그리고 얘가 띄어 있잖아. 배가 떠 있으면 미리 보고 알고 저거만 피해 댕기면 되겠지 하고 넘어올 수가 있는데 잠수함이 가라앉아 있으면요.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 함부로 영해 침입을 못 해요. 그냥 바로 쳐맞아도 할 말이 없게 되거든. 근데 되게 웃긴 게 우리가 설계 단계에서 3,600톤급으로 설계를 했잖아요. 네. 실제 배수량까지 다 합치면은 4,000톤급이래요. 네. 그래서 진수식을 하는데 야, 너무 큰데? 너무 큰데 그랬더니 안 큰데? 안 큰데 3,600톤급 설계안인데? 믿어 이거 3,600톤급이야. 그랬는데 이제 앞으로 하는 거는 5,000톤급이라고 하면서 5,500톤급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6,000톤급 이상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게
아까 송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직발사관이 원래는 이제 6개인데 10개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의문 그거야. 수직 발사관은 뭐냐면 유일하게 잠수함에서 뽑아낼 수 있는 키트입니다. 나머지는 다 용접돼 있어요. 그치, 그래서, 그치. 그쵸. 그래서 수직 발사관을 정비한다고 포트를 쏙 뽑으면 네. 엔진이 들어갈 공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접을 안 해도 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네. 오씨, 그럼 원래 6개여야 되는데 10개를 한 거는 4개가 공간. 헤이크다. 그래서 네 개는 헤이크다. 그래서 우리가 저 디젤 잠수함을 만든다고 내척을 후다닥 내년까지 만들어 버리면 뒤에 크게 오는 거는 그냥 추가 옵션인 거고 이미 우리가 그 정도의 기술력을 갖추고 완성해 갖고 있는 거다. 당연실 저거 디젤이라고 만들었지만 사실은 저거 원자력 엔진 탑재를 염두에 두고 만든 모델이라 이런 얘기가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캐나다 총리가 와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데 안에 이거 모자 쓰고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실제 들어가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 공간을. 안까지 들어가서 보여줬는데 그 캐나다 측의 평가는 이게 납품 일정이나 이런 게 그 독일 TKMS보다 빠르다. 그게 핵심이죠. 하나오션이 엄청 빠르다. 그게 핵심이고, 이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제일 충격받는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노동자 갈아 넣는 시스템이 아직까지 있잖아요. 지금 독일에선 찾아볼 수 없는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업화도 너무 잘 돼 있고 일하는 거 보면 되게 우리 노동자들이 일사불란해요. 그거에 이렇게 서양인들이 가장 놀라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조직 체계가 되게 좀 경직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일 자체가 빈틈없이 착착착착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게 주는 놀라움이 이 서양인들한테는 약간 충격적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캐나다가 지금 노후 빅토리아급 내척이 10년 내에 퇴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만드는 게 훨씬 중요한 거지 더. 그리고 사실 어차피 한국이 미국 들어가가지고 조선업 협력을 하는 걸로 결정이 나 있는 상황에서 캐나다 입장에서도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들고 어디로 가야 돼? 한국으로 와야 돼. 미국. 한국으로 가거나 또는 미국 내에 있는 한국 숙련된 노동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미국도 핵잠수함 전력 중에 3분의 1이 사실상 운영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수리를 수리가 안 못 돼가지고요. 그 사이에 중국은 신형 핵잠수함 10척을 올해까지 휴가 배치를 끝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댓글에도 있어요. 조선소 근무한 경험으로 납기, 생산 현장에서 갈아 넣습니다. 아이러니한 게 이게 한국 조선소의 경쟁력이자 하셨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속상하고 너무 슬프고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 내에서 왜 숙련 노동자가 없죠? 갈아넣기가 안 되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 노동 환경이 바뀔 노동 환경을 겁니다.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핵 엔진을 갖게 된 데 있어서 우리가 군사적인 면만 너무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핵 엔진은요, 디젤 엔진하고 비교했을 때 어차피 이제 핵 엔진도 터빈을 돌려가지고 전기를 생산해갖고 전기를 구동하는 거는 비슷하긴 한데 디젤 엔진에 비해서 핵 엔진이 무한대이기도 하지만 출력이 거의 10배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우리 디젤 잠수함 사이즈를 3,500톤까지밖에 못 키우는 이유가 뭐냐면 더 커지면 디젤 엔진으로는 더 이상 그 등치를 감당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출력이 안 근데 나오는 난 어저께 우리 국방장관 얘기 듣고 이 새끼 이미 만들었구나 싶은 게 전장 90m에다가 150메가와트짜리 핵 엔진을 얹을 거다라고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수치는 어디서 나온 거죠? 이미 설계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150메가와트 정도 된다고 치면 지금 있는 장영실 함에 실려 있는 디젤 잠수함의 8배에서 10배의 출력을 가진 엔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5,000톤급 아니라
5만 톤급을 만든다고, 물론 그렇게까지 클 필요는 없지만, 그만큼 출력을 강화할 수 있고, 그 출력을 가지고 속도나 이동 거리나, 그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른 게임 체인저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잠수함에만 들어가냐는 거지. 일반적인 거대 상선이나 다른 거대 군함들 안에도 이게 다 응용이 가능한 기술이라는 거예요. 근데 2달 전에 삼성이 뭐 했어요? 상용 LNG 선박에 핵추진 엔진을 실어가지고 운영하는 걸 세계 해사기구에다가 등록해갖고 승인을 받았잖아. 근데 지금 트럼프 통해갖고, 민간 영역 차원에서 또 한국에서 자체적으로 핵추진 엔진을 만들 수 있는 허가를 만들어냈잖아. 이거 잠수함에다 넣고 상용으로 쓸 수 있는 컨테이너나 또는 뭐 유조선 같은 데다 집어넣게 되면 무공해이면서 무한대로 달릴 수 있는 이른바 해운 물류의 혁명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자체는 우리밖에 못하는 거야. 이걸 상업적인 걸로 얹을 수 있는 기획을 한다고 하는 거는.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산업계에 미칠 영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일단 잠수함 4척을 만드는데 60조를 투자하면 나머지 군함이나 뭐 비행기나 각종 초계기나 초계함이나 이런 것들 만들 비용과 경계 비용을 대폭 낮출 수 있는 거고요. 이 잠수함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 어마어마한 관련 사업들 안에서의 부가 효과가 잠수함 가격의 10배가 넘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 하나 만들어 놓으면요. 전 세계가 나도 하나 갖고 싶어요라고 다 번호표를 뽑아서 들어올 거라는 겁니다. 이미 어제 날짜로 해서 60조짜리 카나다 잠수함 사업은 사실상 한국에 넘어왔다라고 국내외 외신들이 떼파 터졌다라고 먼저 성급한 얘기들을 꺼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미국도 우리 것도 만들어주면 안 돼, 이렇게. 당연하죠. 왜냐면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핵잠수함들 중에 3분의 1 이상이 이미 고장났고, 그렇죠. 나머지도 10년 안에 다 재정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일단 그거 할 수 있는 데가 대한민국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지금 이미 올해 10척 이상을 투입했던 이 중국의 핵잠수함들. 사실 중국 핵잠수함이 만들어지면 제일 위협적인 게 뭡니까? 제주해역 우리나라 동해 서해 빠져나와가지고 북태평양으로 미국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걸 감시해 줄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라고 미국한테 이거를 대리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야. 우리 영해만 잘 지킬게. 중국 애들 못 가게 할게. 그럼 중국 애들 어떻게 돼요? 남중국해까지 나가갖고 인도양 태평양 쭉 돌아가고 적도 있는 데서 돌아서 가야 돼, 거기까지. 완전히 차원이 다른 형태의 한미 간의 이 방위 또는 이와 관련된 군사 협정에 틀이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주둔비를 내라고? 이제 니들이 내야지. 그동안 월세 안 내고 썼으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핵잠수함 진수 계획에 사실은 이제 제일 부러운 건 일본. 왜 일본은 저런 요구를 못했나? 이거 제일 기분 나쁜 건 중국이거든요. 근데 의외로 중국이 참고 있습니다. 외교적으로 이걸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괜찮다, 이해할 수 있다라고 참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태도를 보면서 중국한테도 얘기가 미리 됐구나라는 예상을 해봤습니다. 네. 자, 중국 외교부는 한미 양국이 핵 비확산 의무를 다해야 한다라는 말 그대로 원칙적인 입장을 드라이하게 표명을 했어요. 하나만 한 말. 네, 직접적인 비난이나 비판은 전혀 하질 않았는데요. 사실은요,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중국이 디테일하게 들어올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기존에 지금 계속 명분으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봐라, 미국이라는 나라는 니들 동맹이라고 할 때는 좋게 끌어당겨 놓고 자기 이득을 위해서는 동맹도 금방 뒤통수를 치는 나라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중국은 니들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고 니들에 대해서 우리는 다 인정해준다. 다자주의를 인정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국이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 그거 하면 어떡해? 이러면
본인들도 지금 트럼프의 미국하고 다를 게 없다라는 걸 자인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대놓고 그 얘기 못 한다는 우리나라 거예요. 약간 중립국이 된 것 그렇지. 같네. 그러니까 어. 미국하고 중국이 입장이 바뀌어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둘이 맞붙으려고 하면 대만 어. 문제부터 뭐 양안 문제, 남중국해 문제를 해갖고 무력 충돌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우리나라 같은 완충제가 딱 껴있으면 우리는 우리 바다 지키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요. 근데 그러니까. 미국을 지켜주는 효과가 부가적으로 나는 거야. 게다가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 한국이 중국을 공격할 거다라는 생각은 안 하잖아요. 미국 함정이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한국 게 한국 낫지. 함정이 돌아다니는 게 훨씬 낫죠. 왜냐면 미국은 중국을 공격해가지고 얻을 게 있지만 한국은 중국을 공격해서 얻을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중국을 공격할 이유가 없어요. 여기에 잠잠하지만 기분 나쁜 또 하나가 푸틴입니다. 푸틴 역시도 푸틴이 이제 자랑하고 있는 잠수함 전력들이 주로 다 북극해 밑에 거기 대기를 타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한테 기분 나쁘면 그 밑에서 보내요. 그쪽에서 출발을 시켜요. 왜냐면 북극해, 그러니까 오호츠크해를 비롯한 그쪽 해역들이 물이 차갑고 물이 차가우면 이게 소나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해류가 심해가지고 그쪽으로 접근하는 러시아 잠수함에 대해서 소련 잠수함에 대해서 아주 노이로제가 있거든. 근데 이걸 지켜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선택지가 대한민국 잠수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어떻게 해주냐면 미국이 절대 다른 나라에 안 준 기술이 있어요. 이것도 국가기밀인데 첫 번째는 저주파를 통한 장거리 소나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소나들이 대부분 고주파나 짧은 그 높은 주파수를 써가지고 가까운데 한 100km 미만 안에 가까운 데 있는 선박이나 잠수함들을 찾으려고 삐삐삐 이걸 던지거든요. 근데 중장거리로 이거를 중장거리로 탐색을 하려고 하면 저주파를 써야 돼요. 낮은 수의 저파를 써야 이게 오래가 멀리까지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에 대한 소나 기술을 전수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니네 나라만 지키지 말고 지키는 참에 대만 앞바다도 좀 보고 남중국해도 좀 보고 러시아 혹시 잠수함 지켜가는지 좀 봐. 이거를 갖다가 제공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바닷속에서 뜨지 않고 또는 플로팅 안테나를 올리지 않고 지상하고 도신을 할 수 있는 통신 기술이 실용화된 게 현재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하면 잠수함이 예를 들어 명령을 내리고 뭐 하려면 바다 위로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는 보고를 하려고 올라와야 되잖아. 이게 가능하면 그냥 그 안에 있는 상태에서 중요한 지시 설정부터 시작해갖고 모든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이 기술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이게 유지되는지는 잘 모릅니다. 중간에 뭐 부표를 이용하는 건지 아니면 그 진짜 공상과학처럼 양자통신을 통해 가지고 전혀 그 기존하고는 다른 방식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은 그걸 하고 있어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는 잠수함이나 함대들이 연동이 돼 있단 말이야. 이 기술을 한국에 제공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군사적 정보를 한국한테 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트럼프가 그 얘기를 한 거야. 우리는 결혼한 건데. 한국과 미국은 결혼한 거다. 부부지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숨기는 게 없어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탈탈탈 털어줄 마음의 각오를 하고 있고 갑자기? 이렇게 되면 이제 트럼프의 마가들도 한국은 미국하고 같은 성상에 놓고 더 이상 한국을 공격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근데 듭니다. 왕관 줬다고 지랄지랄 하더라고. 그 방송에선 지랄하네. 야, 이씨, 우리가 지금 노킹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네가 왕관을 주면 어떻게 이러고, 시사 프로에서 한국을 디스놓기도 했는데, 문제는 그건 니들 똥은 니들이 치우고. 왜 트럼프를 뽑았냐. 뽑아놓고 우리 보러 우리가 트럼프 탄핵시켜주리? 방법은 가르쳐줬으니까, 니들이 알아서 하시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비자 문제, 또 뭐 각종 무역 현안에 대한 뒷 문제, 그 다음에 뭐 각종 외교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있어서 트럼프가 전화만 안 하잖아요. 네?
직통선 나눴으니까 여보 전화만 해. 우린 결혼한 사이야. 라고 얘기해 준 거 아니에요. 헐. 이때 빨대를 꽂아가지고 쪽쪽 미국에서 얻어낼 수 있는 것들 최대한 얻어내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력이 발휘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근데 이 소나 기술과 관련해가지고 이미 2023년에 LG가 LIG 넥스원이 개발에 성공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물론 그래서 이제 기술에 대한 성공은 했지만 네. 우리가 없어서 그동안 실험을 못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실용화 시키는 데 있어서의 오차를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아마 더 보강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잠수함, 미국 잠수함만큼 강해진다는 거야. 등치만 작지 파괴력이나 전술적 제어력은 미국 잠수함이랑 똑같이 움직일 것이며 왜 그 통신 포드를 주겠어요? 딴 놈들은 연락을 안 해도 우리랑은 연락하자는 거잖아. 러시아 잠수함하고는 연락 안 하지만 한국 잠수함하고는 연락을 해서 혹시라도 부딪혔는데 어차피 눈 감고 만나는 거잖아, 잠수함은. 서로 연락 안 돼갖고 뭔가 사전에 오인하거나 공격할 수 있는 이런 거 만들지 말자는 차원에서 사실상 미군하는 편제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봐져요. 굉장히 안보적으로도 그렇고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사실은 3,500억 불짜리 못지않은 파급력이 있을 수 있는 굉장히 큰 어떤 협상을 대가를 우리가 얻어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했으면 이제 온 나라가 야 대한민국 진짜 이제 앞으로 나갈 일만 남았구나. 이제 뭐 4,100은 뭐 아무것도 아니네. 이제 만도 가는 생각해야 되겠구나. 이러고 나서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든지 폄하하고 욕하고 이거를 갖다가 정치적으로 비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국힘이 여기에 대해서 비루한 비난전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안 맥혀요.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얘기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할 정도로 무지랭이가 아니거든. 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룬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성과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당 대변인은 확인되는 대로 말하겠다면서 입장 발표를 유보했습니다. 울고 있는데 자꾸 말 시키지 마. 울고 있는데. 국짐 울고 있는데 왜 자꾸 말을 그리고 시켜. 바보 김민수 최고위원은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해야 하는 조건부 승인이라며 성과로 볼 수 없다고 비판했는데 네가 이래서 바보라는 거야. 내 말 잘 들어봐. 트럼프 대통령이 필라델피아 조선소, 다시 말해서 필리 조선소를 콕 찍은 이유가 있어. 필리 조선소는 누구 거야? 하나오션 거야. 하나오션은 어디 나라 기업이야? 우리나라 기업이야. 다시 말해서 이거는 미국에 있는 한국 기업에서 한국인들이 만든다는 얘기야. 뿅. 그래서 하나오션이 진짜 빨라. 핵잠수함, 핵추진 잠수함, 자꾸 이게 핵잠수함이 말하는 핵추진 잠수함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펼쳐서 보여줬어요. 우리가 어떻게 미국에서 핵잠수함을 만들 건지 이 시뮬레이션을 정리하고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농축 원료는 20%로 쓸 거고요. 배치는 이렇게 할 거고 사이즈는 이만하고요. 조립은 이렇게 해갖고 조립을 하고 이 부품은 한국서 가고 이건 미국에서 받고 이 시뮬레이션 이미 완성해서 갖고 있었다니까. 그럼 그게 갑자기 대통령이 오전에 얘기해갖고 그 다음날 통과돼갖고 지금부터 잠수함을 만들어 봅시다. 이 체제가 아니라고 우리는 이미. 네, 뭐.